여기에 겹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도침치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소독 먼저 할게요. 살살 해주세요.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의 한의원 홍원장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뻐근한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팔꿈치를 조금만 써도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와요. 컵 하나 드는 것도 힘들고 손목을 돌리는 것도 어려워요. 병원에서 테니스 엘보라고 하길래 물리치료도 받고 스트레칭도 열심히 했는데 나아지는 것 같다가 금방 다시 아프네요. 언제쯤 괜찮아질까요? 이와 같은 말들은 테니스 엘보로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테니스 엘보가 왜 쉽게 낫지 않는지, 그리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팔꿈치 통증이 지속되어서 병원을 찾으면 테니스 엘보, 즉 외측상과 염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물리치료나 스트레칭을 권장받지만 꾸준히 해도 통증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 이유는 테니스 엘보가 단순히 염증이 아니라 근육과 힘줄이 반복적으로 자극을 받아서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사용으로 힘줄에 작은 손상이 생기고 그 부위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만성적인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통증이 너무 심할 때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 주사는 일시적으로 염증을 줄여서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반복적으로 맞을 경우 조직이 약해지고 힘줄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의 대표적인 부작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힘줄 약화입니다. 스테로이드는 힘줄 재생을 방해하고 약하게 만들어서 결국 파열의 위험을 높입니다. 두 번째, 연골과 뼈 손상입니다. 반복적인 주사 사용은 연골과 뼈를 약하게 만들어 퇴행성 변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일시적인 효과입니다. 주사 후 통증이 줄어들더라도 주요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테니스 엘보를 효과적으로 치료하려면 단순히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힘줄을 강화하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부작용이 적어 반복적인 시술이 가능하고 힘줄 회복에 효과적인 한의원 도침 치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침은 일반 침보다 날이 얇고 예리한 특수한 침을 사용하여 근육과 힘줄의 유착을 풀어주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치료법입니다. 특히 테니스 엘보처럼 만성적인 힘줄 손상과 염증이 반복되는 질환에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야 할 용어가 있는데요. 바로 유착입니다. 유착이란 반복적인 염증으로 인해 조직들이 서로 들러붙은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로 미세한 손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테니스 엘보에도 이 유착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침이 효과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유착 해소입니다. 힘줄과 근육 사이의 유착을 풀어주어서 테니스 엘보의 주요한 원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혈류 개선입니다. 도침을 통해 미세한 자극을 주어 조직 재생을 돕고 혈류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세 번째, 재발 방지입니다. 통증의 원인을 해결하여 테니스 엘보의 재발 가능성을 낮춥니다. 최근 연구에서도 도침이 테니스 엘보 치료에 효과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발표된 테니스 엘보 관련 논문을 분석했습니다. 총 208개 연구를 찾았고 이 중 신뢰할 수 있는 21개의 RCT 연구를 선별하여 평가했습니다. 연구 대상은 평균 40대 환자를 연구에 참여했으며 한 연구당 평균 72명의 참가자가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통증 감소 효과입니다. 도침과 도수 치료를 함께 받은 그룹은 국소신경 차단 주사를 맞은 그룹보다 통증이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두 번째, 팔꿈치 기능 회복입니다. 팔꿈치의 움직임과 기능이 더 좋아졌으며 도침과 도수 치료를 함께 받은 그룹이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도침 치료를 병행하게 되면 테니스 엘보 치료 효과가 더욱 뛰어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테니스 엘보는 초기에 치료를 시작할수록 회복이 빠릅니다. 치료가 늦어질수록 힘줄과 근육의 변성이 진행되면서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팔꿈치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치료가 중요하고 물리치료나 스트레칭만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도침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테니스 엘보 관리를 위해서 꾸준한 스트레칭과 재활 운동도 중요하지만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고 유착을 풀어주는 도침 치료가 함께 이루어질 때
더욱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팔꿈치 통증이 지속된다면 더 악화되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서 건강한 팔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끝날 줄 알았죠. 오늘은 제가 직접 도침 치료를 받아보면서 도침 치료가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도침 치료가 얼마나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시술인지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시술해 주실 원장님은 저랑 같이 일하는 박 원장님이십니다. 아무래도 원장님과 제가 하루에 추나를 20명 가까이 하다 보니까 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팔꿈치가 아픈 날들이 많은데요. 저희는 실제로 종종 팔꿈치가 아픈 날에 서로 도침 치료를 해줍니다. 여기 누르면 아픈가요? 아, 네, 아픕니다. 여기 밑쪽은 좀 어떠세요? 거기가 더 아파요. 외측상가를 기준으로 해서 밑으로 힘줄이 뻗어져 나가져 있는데 여기에 골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도침치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소독 먼저 할게요. 살살 해주세요.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따끔, 더 따끔. 많이 아팠나요? 아니요, 참을만해요. 좋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 드릴게요.